네, 다섯 분의 발표자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질문도 주셨고 또 재밌는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그 질문을 제가 한 분 한 분 어떤 분에게 질문을 주셨는지 또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숙님께 질문을 주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멘티가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멘토링을 하셨었죠? 네. 모든 멘티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옆에 계신 이용숙님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나거든요. 네. 이제 이번에 계시면서 처음 만났는데 저를 만나고 이런 멘토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멘토가 되시고 그런 과정을 거치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원래는 멘티셨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또 멘토링을 해주는 멘토가 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점. 이 답변에 대해서 이용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인숙님께 정말 감사드리죠. 제가 너무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좋은 자리에서 정말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동이죠. 제 자신한테 감동이에요. 그리고 인숙님한테 감사하고. 큰 도움을 많이 주셨던 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분께서 주거니 받거니 아주 훈훈한 모습을 연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준선님께 질문이 왔네요. 저희 오빠도 얼굴의 변화를 겪고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얼굴의 변화 때문에 혹시 좋은 경험이나 또 조언이 있으실지. 제가 아까 발표 중에 제가 얘기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아까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계속 그래 오다가 전환점이 된 게 아까 제가 그 네바시란 프로그램에서 아까 그 바바라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스텝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스텝스라는 게 말 그대로 화상 경험자로서의 시점과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로서의 시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표인데 그 표로 작성된 거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건 나를 비웃으려고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또 놀랬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안타까워서 쳐다본 걸 수도 있다. 그런 걸 접하게 되니까 맞구나. 그 사람들이 무조건 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된 거예요. 그 스텝스를 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은 거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남들이 무조건 너한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신기하거나 좀 놀래서 쳐다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하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그 공격적인 성향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내려놓고 또 인식의 변화 그리고 얼굴의 변화로 생기게 된 그런 일종의 피해 의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변화가 얼굴로 인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신체적 네. 어느 부위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의 몸에 있는 흉터를 보고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그 표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실제로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비웃으려고 그를 쳐다보는 의도는 없거든요. 네네. 어린 애들이야 그냥 저거 봐 그러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 큰 성인들이 네.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쳐다보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덕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까 많은 제품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 관련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 보습제를 사용하시면서 특히 얼굴 분야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임재덕님의 관리 비법을 물어보셨습니다. 얼굴은 아직 수술이 남았는데요. 지금도 가꾸고 있다는 것보다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노력이 중요한 것보다는 현실 생활에서 매일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얼굴에 스킨만 바르고 나갔었는데 지금은 얼굴에 보습제도 바르고 클렌징 크림도 안 발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클렌징도 하고 미스트, 심지어 남자가 미스트까지 뿌려요. 여자분들 놀래시 우시죠?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근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는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는 걸 느낄 거예요. 네, 미스트 꼭 뿌리십시오. 아시겠죠? 네, 남자분들도.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우훈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화상 상처 아직도 치료 중이시죠? 그렇죠? 치료 중이신데 그 치료에 대한 지금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시는지 물어오셨네요. 처음엔 제가 몸에 한 50군데 넘도록 상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만족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상처 치료도 또 힘을 내셔서 또 잘 극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숙님께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아드님을 군대를 보내시고 며칠 안 돼서 이제 화상을 당하셨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폐렴 때문에 면회를 가셨던 못 가셨어요. 네, 저는 그러면 못 갔습니다. 아드님이 처음 어머님의 화상 소식을 들으셨을 때는 좀 반응이 좀 어떠셨어요? 아드님의 반응.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네. 정말 힘들어했어요. 저희 아들이 그러면서 원래는 몇 미터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하지 않았어요? 그 훈련 중에 그렇죠. 몇 미터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왔어요. 그 위수 지역을 벗어나서. 네, 벗어나서 예. 저를 보러 왔어요. 네. 그러면서 많이 안아주고 아, 많이 마음 아파하고 네. 힘내라고 용기를 좀 주었어요. 그리고 많이 위로가 되셨겠네요. 네, 그렇죠? 엄청 위로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가족의 힘이 아무래도 가족의 힘도 있지만 네. 아들이 저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위하는 마음이 네, 크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놀랐던 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용숙님 나오실 때 화상 경험자가 아니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다리 쪽이시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신발 신으신 걸 보시면 굉장히 훤히 드러나시는 그런 신발을 신으셔서 이게 외적으로도 또 마음적으로도 많이 치유가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떠세요? 네. 네. 그래서 뭐 날이 더운 것도 있겠지만 네. 네, 이렇게 신발을 또 신고 다니시는 것도 이런 신발 처음 신어봤어요. 정말요? 네, 처음 신어봤는데 음. 용기를 내서 한번 신어봤거든요. 네. 괜찮습니까? 아주 예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제가 임재덕님께 한번 드려볼게요. 공통 질문을 주셨어요. 나에게 화상이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사실 그 정인숙님 같은 경우는 화상은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화상은 나의 친구다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으셨는데 임재덕님께 화상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환자 보호자 아니 관계자분들이라서 공통된 거라 이해를 하시고도 그렇게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세요. 저도 이런 자리를 많이 일반인들이 참석해 주셔서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해요. 화상. 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발표를 하실 때 아드님 사진도 몇 장이 좀 네, 똑같이 닮았죠. 네, 이 있더라고요. 기억으로는 없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드님은 아버지를 보고 또 어떤 얘기를 좀 해주던가요? 저희 아들이
만화 캐릭터를 저를 비유했어요. 그 뿔 달리고 주먹에 그 얼굴 빨가신 분이 있어요. 그 캐릭터를 저한테 처음 보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나마 가족들이 영상 통화를 많이 해가지고 얼굴 실물을 봤을 때도 놀라지 않고 덤덤하게 이렇게 저한테 안겼을 때 솔직히 많이 보고 싶었던 얼굴인데 일부러 영상 통화만 했었었는데 막상 그렇게 보니까 그래도 이해는 가족들인 것 같은 거예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그렇죠, 가족들이겠죠. 가족이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준서님께 생각보다 최준서님께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아까 말씀을 좀 재밌게 하셔서 그런지 피부 재활 치료 지금 사실 그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이 치료가 좀 되신 걸로 얼굴 부위가 네.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좀 관리를 하셨는지 그 관리 비법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얼굴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좀 전에 그 임재덕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네네. 미스트 뿌리고. 네, 미스트 뿌리고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사용했던 제품이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이 피부 재생이나 보습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러거든요. 네. 그걸 제가 또 한동안 사용해서 지금은 제가 지금 다른 걸 쓰기 때문에 안 쓰는데 그것도 효과가 상당했고 그리고 또 이 병원에서 피부 재활 마사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일주일에 그게 주 1회씩 무조건 받는데 네. 거기에 가면은 이제 그 피부 그 뭐지 흉터나 이런 걸 완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오일 마사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레이저까지 그냥 그 뭐지 그 일종의 조명처럼 생긴 레이저죠. 그 피부 세포에 자극을 주는 레이저들 네. 그런 걸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 재활 마사지를 적극 추천합니다. 피부 재활 마사지.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정말 큰 효과가 있어요. 단기간에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네네네. 장기간 몇 달이고 이렇게 받다 보면은 이게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피부 결이나 이게 좀 탄력이 좀 틀려요. 솔직히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햇빛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그 화장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네. 세안하실 때 해면 그러죠. 왜 그 뭐라 그러지? 라텍스 성분으로 된 스포지 같은 건데 아, 네네. 그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남자들은 사용 안 하는데 그걸로가 이제 세안 세척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피부에 자극을 안 주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사지를 또 추천을 해주시고 라텍스 소재의 네, 피부 세안 도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준서님 아까 발표를 하실 때 트라우마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그렇죠? 아직도 약도 먹고 계시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트라우마가 이제 문득 이렇게 찾아올 때 본인만의 좀 극복 방법이 있으신지 하는 질문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멘탈이 뭐 붕괴되는 상황이죠. 멘붕이라 그러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종의 이런 것도 이 트라우마도 잡생각의 일종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잡생각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저처럼 건담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은 영화를 뭐 계속 보신다든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독서죠. 책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다른 그 생각이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부상 당시에 그런 장면 이런 게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 저처럼 아까 저는 이 사고 장면이 그 차량 블랙박스 화면에 녹화가 된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그냥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자꾸 보고 하다 보면은 이게 고통도 처음엔 아프지 계속 겪다 보면 좀 무덤덤해지잖아요. 네, 무뎌지고. 신체적 고통도. 정신적 고통도 그런 것 같아요. 음.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까 다른 쪽에 몰두하거나 네. 그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피하지 말고 네. 직접 부딪혀라. 네. 약은 답이 아니에요. 아, 약은 일시적인 그런 예, 진정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예. 뿐이고, 네. 네, 그런 잡생각이 들 때 독서나 뭐 다른 취미 활동을 한다라는 거를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인숙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네. 아까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혹시 좀 사회복지 좀 어떤 쪽으로 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시고 싶은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제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요. 이제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실습 기관을 찾는 게 참 어려웠어요. 이제 제 스스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대해서 그리고 화상을 입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상담소에 전화를 드렸어요. 실습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가서 면접을 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처럼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복지가 더 필요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 어디서 실습을 해야 하며 이런 자격증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에 이제 실습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데는 상담소였어요. 전화만 받는 상담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습을 마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나를 써주는 데가 있다면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야든 본인을 허락하는 곳이 있다면 다 해보고 싶다라는, 꼭 그 좋은 곳을 또 좋게 봉사할 수 있는 곳을 좀 찾길 바라면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궁금한 점과 더불어서 오늘 발표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좀 적어달라라는 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훈님께 메시지를 적어주셨습니다. 어려운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현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치료가 되길 기대합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정인숙님께 메시지가 왔는데요. 밝은 미소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더 많이 오픈을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끝나서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요.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임재덕님께 네. 화상 분야의 스티브 잡스를 보는 줄 알았어요라고 뭐 이런저런 제품을 소개해 주시니까 네, 스티브 잡스를 보는 줄 알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모두에게 메시지를 남기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세상을 향한 용기와 도전에 대해서 응원을 보냅니다. 멋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정우훈님께 또 메시지가 왔네요. 몸이 좋지 않아서 준비한 것을 다 못 보여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스스로 무대에 오른 용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뭐 재밌는 걸 하나 봤거든요. 최준서님께 왔던 건데 밀리터리 룩 100 사이즈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라는 다소 누구세요? 황당한 누구세요? 네, 누구시죠? 네, 밀리터리 룩에 욕심을 가지신 분, 네, 저 뒤쪽에 계십니다. 전화번호 받아가세요. 자, 네, 직거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네, 거의 뭐 사실 비슷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화상 환우들을 응원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또 내년에 뵙길 바라는 그런 메시지도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더 길게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아직도 많은 순서가 남아 있으니까요. 또 아쉬움을 좀 접어두고 오늘 감동의 이야기를 선사해 주신 이 5분들을 박수와 함께 자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